그 지금 시청자분들 그 양형위원회라고 한번 포털에 검색을 해보시면은 양형위원회요. 네. 지금 제일 큰 게 공갈이거든요. 5,500만 원을 이제 뜯어냈다라는 거 아닙니까? 표를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은 금액에 따라서 어느 정도 형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지가 나와요. 그럼 지금 들어가서 살아야 되니까. 네네네. 5,500만 원 이해가 잘 정도가 되는 되면은 설명이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한 1년 8월에서 한 2년 정도 사이고 그리고 그 검찰이 사건 배당 다음 날인 16일에 지난 16일에 소환 조사를 했습니다. 그 17일에 압수수색을 했고요. 그다음에 23일에 그러니까 영장을 청구해서 26일에 영장 심사를 열게 됐습니다. 이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 좀 빠른 편인데 예. 여기에 대해서는 뭐 워낙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수사기관이 빨리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심지어 그 이완석 검찰총장이 이런 네. 사이버 레카와 관련해서 구속 수사에 대해서 검토하라 그리고 네. 범죄 수익 환수에 대해서도 검토하라라는 이야기들을 이미 국민들께 앞에서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강하게 얘기를 했죠. 예, 네. 그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해봐야 될 거는 증거인멸이 있을 수 있다라는 수사기관의 판단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네. 예, 이게 뭐 증거를 빨리빨리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수사가 빨리 돼야 되는 거죠. 이 구제역 같은 경우에 뭐를 삭제를 한다든지 본인 네. 휴대폰을 이미 제출을 했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네. 그런 부분들도 검토가 되어서 수사가 좀 빨리 이루어졌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처음에 검찰에서 이제 뭐 조사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걸 알면서도 구제역이 자기가 먼저 출두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생각했었던 것은 이거는 영장 칠까봐 미리 선수 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영장실질심사 하는데 영장이 발부되는 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판사가 보는 것은 증거인멸의 우려, 그리고 도주의 우려예요. 네. 근데 본인이 직접 부르지도 않았는데 이제 출두를 함으로써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어필하고 싶었을 것이고 그리고 휴대폰을 본인이 스스로 제출을 했어요. 그것도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휴대폰이니까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거. 그래서 영장 청구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아마 변호사랑 그 상의를 해서 그렇게 나갔던 게 아닌가. 수사 못 받았잖아요. 그때 조사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랬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오늘 네. 이제 영장실질심사가 있게 되는 것이고 네. 근데 이게 찌양 쪽이랑 지금 뭐 합의가 됐다는 이야기도 없기 때문에 저는 구속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한 98% 정도는 구속 네. 가능성이 굉장히 네. 높다라고 생각을 그 하고 구속 기간은 어떻게 되려나요? 네. 구속 기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찰 단계에서는 네. 열흘, 그리고 검찰 단계에서 열흘, 그리고 한번 연장할 수 있어요. 경찰은 연장 못하고 검찰은 열흘을 더 연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 수사 기간 동안에는 네. 30일 최대 30일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바로 기소를 해야 되거든요. 네. 기소하면은 이제 재판하면서 2개월 그거를 2번 더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길게 하면은 1심 과정에서 6개월까지 맥스 6개월. 네. 근데 앞에 구속된 이제 상태에서 다른 사건으로 또 추가 기소가 되면 거기서 또 새로 얹어가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요. 예. 지금 구제역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건들로도 이미 조사를 받고 네.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과거에도 이미 뭐 벌금형을 받은 사건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에 있어서도 저는 구속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과거에 나왔던 부분은 이제 벌금형이었어요. 그래서 네. 누범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누범은 벌금은 그러면 그 구제역의 경우에 모욕죄 모욕죄. 그 벌금형 전과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거는 그 누범에 해당하는 겁니까? 그건 이제 금고 이상의 형이 네. 이제 면제된 뒤로 3년 안에 해야 네. 누범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벌금형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있었던 형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형을 정할 때 네. 그때 여기에 대해서는 불리한 정황으로 그 정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 그 지금 시청자분들 그 양형위원회라고 한번 포털에 검색을 해보시면은 양형위원회요. 네. 대법원 양형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보시면은 되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데 네. 거기에 있어서 이제 공갈죄, 지금 제일 큰 게 공갈이거든요. 5,500만 원을 이제 뜯어냈다라는 거 아닙니까? 공갈은. 그 정도 수준이 그 표를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은 금액에 따라서 어느 정도 형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지가 나와요. 그럼 지금 들어가서 살아야 되니까. 네네네. 5,500만 네, 원 이해가 잘 되는 정도가 설명이었습니다. 되면은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한 1년 8월에서 한 2년 정도 사이고 그리고 가중이 됐을 때 1년 6월에서 3년 사이로 이제 형이 선고가 된다. 양형위원회에서의 그 표와 거의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는
구제역 같은 경우에는 가중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네. 1년 6월에서 3년 사이가 될 것 같다라고 보는 게 거기서 감경할 수 있는 요소가 아까 말씀드린 찌양과의 합의 네. 이런 것들이고 합의. 네. 근데 이제 가중 요소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좀 가혹하게 이제 네. 좀 그 수단이랑 방법이 좋지 않았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표가 나와 있어요. 우리 그 양형위원회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도 저는 오늘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네. 예, 그러면은 지금 이제 수사 단계니까 거기에서 수사를 받고 그리고 추가적인 사건들에 대해서도 구속 상황에서 이제 또 추가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이제 수사하면서 병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1심에서 병합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지금 공갈에 대해서는 한 1년 6월에서 3년 사이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사이버레카에 대해서는 근데 조금 더 강화된 처벌이 필요하다. 이거는 돈을 받았기 때문에 공갈이라는 죄명이 들어가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그냥 온라인에다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을 그냥 명예훼손적인 막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올리는 거 있잖아요. 네. 이거는 기본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해요. 그러면 거의 초범, 벌금형이잖아요. 예. 초범 같은 경우는 3천만 원도 안 나옵니다. 근데 유튜버들이 돈 엄청 버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냥 벌금 내고 마는 거예요. 자기는 개인 사업자 형태이기 때문에 벌금이 나와도 내가 뭐 취업하는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유튜브에서 수익을 얻으면서 그냥 벌금 내고 말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유튜브 자체가 자신들의 정책에 유튜버들이 크리에이터 정책에 위반한다는 이유로 수익을 지금 막아놓은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게 영구적인 건 아니고 3개월 정도라고 하는데 유튜브에서 정산을 지금 하지 않는 것이 이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사이버레카들에게 굉장히 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야기한 부분, 범죄 수익 환수에 대한 부분 어떤 이야기냐면은 뭐 기부를 받는다거나 뭐 슈퍼챗이라든지 아니면 후원 형식으로. 예, 막 예. 그 뭐 자율 후원 계좌 뭐 이렇게 써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형태로 해서 여기에 돈이 들어온 것들에 대해서 인과관계가 밝혀지는 것에 대해서 환수를 하겠다라고 지금 그 검찰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뭐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부분이 조금 지난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사이버레카들에 대한 이 문제들이 조금이라도 근절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이게 재판 8개를 받고 있고 그 구제역의 경우에는 지금 또 수사를 또 7개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따르면은 일단 공갈 부분에 대해서 1년 6개월에서 3년 정도가 예상이 네, 되고 지금 이 사건만이니까 다른 것들이랑 예. 병합해서 형이 선고가 되면은 좀 더 오랫동안 못 나오겠죠. 병합되면 아주 장기전이 되겠네요. 네, 그럴 수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구제역 입장에서는 뭐 계속적으로 뭐 본인은 억울하다는 형태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대법원까지도 갈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문제는 오늘 영장 그 대상자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그 최 변호사라는 사람 네네.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JTBC에서 계속적으로 단독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 최 변호사와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럼 거기와의 관계에 있어서 구제역의 형 같은 것도 같이 이제 정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